이번 시간에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과 변수, 베리어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베리어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변수. 어떻게 보면 변하는 수예요. 이제 그냥 어떤 이제 간단하게 한자어로 풀이해 보면 이제 뭐 변수라는 게 있고 상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수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 변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할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상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변수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생각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잠시 보관해 놓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데이터를 잠시 보관해 놓는 그릇 역할을 한다. 이제 여기 부분을 빨간 부분을 처리하면 데이터를 잠시 보관해 놓는 그릇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맨날 그림을 그릴 텐데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을 잡고 여기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겠다. 뭐 예를 들면 A라는 이름의 변수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변수 같은 경우 어떤 이름을 갖고 여기 변수에는 숫자값만 들어온다. 예를 들면 숫자값만 들어온다 했을 때 int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int라는 이름의 숫자값만 들어온다. 그럼 인티저 타입으로 지정하면 int 타입만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와라. 이렇게 어떤 데이터 타입, 어떠한 데이터 유형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 숫자 또는 문자열 등을 담아 놓을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 이 데이터 유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데이터 유형,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에요. int, long, double, string, 캐릭터, 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 C++, C#, 자바와 같은 이 네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거의 int 타입, long 타입, double 타입 같은 경우 캐릭터 타입은 공통이에요. 뭐 자바라든가 C# 같은 경우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C 언어라든가 C++ 같은 경우는 캐릭터 배열을 통해서 어떤 문자를 담아놓고 등등등 이제 프로그램 C, C++, C# 자바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는 int, long, double 이런 단어들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쓴다라는 거죠. 내용도 똑같고. 자, 그러면 변수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변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제 오탈자가 났네요. 임시 메모리상의 임시 데이터 저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시를 뒤로 메모리상에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영구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거는 어떤 그 파일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곳에 어떤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사용하고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안에 어떤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수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그 변수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변수는 이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을 잡고 요 공간에 대한 이름이 있다. 변수에 대한 여기 공간이 A라는 이름의 공간 이름이다. 여기 공간이.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라는 거는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는 0번지부터 몇만 번지까지 해서 이제 공간이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여기는 뭐 100번지다. 여러분들 집 주소 있는 것처럼 이제 번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요만큼 공간은 하나의 방을 잡고 여기는 B라는 이름의 공간이 있다. 그럼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200번지다.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어드레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공간에는 10과 같이 또는 ABC와 같이 어떤 이제 데이터 형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A라는 변수는 10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데이터 타입만 들어와라. int라는 이름의 키워드 사용할 거고요. 뭐 B라는 변수는 ABC라는 이름의 문자열이 들어와라. 스트링이 들어와라.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해당 데이터 타입 이외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잡아놓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안에는 밸류, 값, 10이란 정수형 데이터의 10이란 값,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데이터에 뭐 예를 들면 ABC라는 이름의 문자열과 어떤 밸류, 값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범위예요. 요 변수가 살아있는 범위가 예를 들면
메인 메서드 안에서만 메인 함수, 메인 메서드 안에서만 살아있을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전체에서 살아있는 변수를 사용할 거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로컬 변수냐, 글로벌 변수냐, 로컬 베리어블이냐, 글로벌 베리어블이냐, 어떤 스코프가 있다는 거죠. 영역, 범위가 있다는 거죠. 변수가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살아있는 변수를 만들 거냐, 어떤 범위를 지정할 때 특정한 함수 내에서, 특정한 메서드 내에서만, 메인 메서드, 메인 함수 내에서만 살아있는 변수를 만들 거냐, 이렇게 스코프,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범위에 따라서 라이프 타임, 살아있는 시간이 틀리다는 거죠. 범위를 로컬로 잡아놓으면 해당 영역에서만 살아가고 해당 영역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기본값은, 그 다음에 전역 변수를 두게 되면 라이프 타임이 해당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 name, address, date type, value, scope, life time,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은 제가 이제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 유형형 다 똑같은 단어니까요. 자, 변수는 반드시 적절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데이터 형식은 int 타입 정수형, long 타입, 큰 정수형, 플로트 타입 실수형, 더블형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형, 캐릭터 문자 하나 또는 문자 여러 개를 뭐 캐릭터 배열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라든가 C# 같은 경우는 스트링 또는 대문자 스트링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불 또는 불리언이라는 이름, 불린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참 또는 거짓, 0 또는 1 값을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어떤 값을 저장을 시켜 놓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타임과 같은 어떤 특정한 명령어로 어떤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고, 데시멀과 같은 형식으로 어떤 이제 숫자 값을 저장을 시켜 놓을 수 있다 등등등. 자,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는 C 언어, C++, C#, 자바마다 공통적인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언어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공통적인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어떤 이제 스코프가 있다고 했어요. 스코프 등에서 자, 지역 변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쓸 텐데, 로컬 베리어블.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디클레어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요, 데이터형과 변수명을 사용해서 선언을 해요. 모든 4대 전 세계 개발자가 제일 많이 쓰는 C, C++, C#, 자바와 같은 언어에서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사용돼요. 첫 번째 데이터 형식이 먼저 나오고요. 잠시만요. 데이터 형식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 int 타입으로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요. 공간 이름이 뭐다? 아이템 카운트라는 이름의 방 이름이 변수가 하나 잡히고, 어떤 이름으로? 아이템 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int 타입으로 선언해 놓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와라,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고요.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하려면 콤마로 구분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int 타입, 정수형 타입에 아이템 카운트라는 변수 하나 선언해 놓고, 정수형 타입에 employee number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라,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한 줄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데이터 타입 다음에 한 칸 띄고 어떤 이름으로 이제 변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고,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로 콤마로 선언해 줄 수 있고요. 자, new라는 이름의 참조 연산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값을 통해서 어떤 뒤에 나오는 어떤 값을 통해서 변수 있는 값을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초기화 시켜주는 거를 주로 할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냥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assigning 이런 어떤 값을 할당하는 걸 이렇게 선언해 주면 돼요. 정수형 변수 선언하겠다. employee number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이 공간 이름이 employee number다. 여기는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employee number에다가는 23이라는 이름의 값으로 할당, 초기화 시켜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줄로 표현하는 것보다 한 줄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모양새가 낫겠죠. 그래서 int형 타입의 employee number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23으로 초기화시켜라.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 문자
문자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로 문자를 대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자 하나는 예를 들면 캐릭터 뭐 미들 이니셜 이퀄 작은 따옴표 호따옴표라고 우리가 발음하잖아요. 작은 따옴표로 반드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대입을 시켜 주셔야 돼요.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짓는 거, 변수의 이름 짓는 거 같은 경우 좀 전에 제가 인플루이 넘버 이렇게 이름을 지잖아요. 이름 같은 게 어떻게 져요? 이름, 이제 변수에 대한 이름을 짓는 같은 경우, 이제 짓는 규칙이라든가 추천 방식은 뭐냐면, 자, 변수의 이름 짓는 룰 같은 경우는 문자하고, 변수명 반드시 문자하고 언더스코어하고 숫자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C샵과 같은 언어 같은 경우는 한글로 변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C, 자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값은 뭐다? 기본값은 문자 언더스코 숫자로 이제 그 변수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 방식은 모두 대문자는 피해 주시고요. 예전에 C 언어 때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언더스코어로 이제 시작을 금지하는데 요거는 이제 의미 없어요. 언더스코어로 이제 어떤 필드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언더스코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생략형을 피하고 그냥 요즘 같은 경우 생략형보다는 그냥 단어 자체로 쓰는 게 좋습니다. 워낙 툴 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파스칼 표기법을 사용해라. 파스칼 네이밍 같은 경우. 파스칼 표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스칼 표기법 또는 파스칼 표기법보다는 카멜 표기법이라는데 낙타 표기법 같은 경우 첫자 이제 예를 들면 인플루이 넘버 같은 경우는 EMPLOYEE 넘버에서 첫자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어떤 단어로 낙타 등처럼 카멜이 뭐예요? 낙타잖아요, 낙타. 낙타 등처럼 첫자를 대신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 단어 대문자, 그 다음 단어 대문자 이렇게 넘버 대문자, 대문자, 그 다음 단어 대문자 이렇게 낙타 등 모양처럼 소문자로 시작하되 낙타 등 모양처럼 어떤 단어의 첫자는 대문자 형태대로 표시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코드로 타이핑하면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카멜 표기법, 낙타 표기법 또는 파스칼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스코어로 구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표기법을 권장한다. 또는 파스칼 표기법 말고 헝가리언 표기법이라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잠깐만 써내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얘는 낙타 표기법, 카멜 표기법이고요. 이제 파스칼 표기법은 예를 들면 정수형인데 예를 들면 그냥 뭐 첫자 소문자 뭐 이런 거 상관없고 예를 들면 그냥 첫자는 거의 다 소문자를 하니까 인플로이 언더스코어 넘버 이렇게 언더스코어라는 단어를 주로 이제 언더스코어로 구분 짓는 거를 어떤 변수명과 변수명 사이에 변수명 이름 짓 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스코어로 구분 짓는 거를 뭐라고 한다? 얘를 뭐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주로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언 표기법 같은 경우는 스트링 이제 정수형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얘는 이제 헝가리언 표기법. 그래서 헝가리언 표기법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에 있어요? 어떤 이제 접두사를 붙여주는 거. 접두사를 붙여주는 방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스코어 시작 금지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추천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더스코어로 이제 필드명 사용할 때는 언더스코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그냥 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변수 이름 질 때는 이런 첫 번째 answer 42 이렇게 이름 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변수명 같은 경우는 변수 이름 같은 경우 숫자로 시작하면 에러가 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수 이름 질 때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또는 대문자 이렇게 섞어가면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배드 스타일처럼 이렇게 대문자만 쓰는 거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 모두 대문자만 사용하는 건 이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모두 대문자로 사용하는 거는 뒤에서 설명할 상수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상수는 그냥 어떤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했던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변수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이름을 치면 안 된다. 뭐 베스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대소문자 섞어만 쓰는 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축약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권장사항이 있다면, 요즘 도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써도 타이핑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권장사항 같은 경우는 생략형보다는 그냥 원래 단어 그대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영역, 스코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변수의 영역을 집을 때 이제 블록 스코프라고 해서 블록 영역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머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서만 살아있는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if문이라든가 뒤에서 배울 if문이라든가 어떤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 인티저 타입의 에어리어를 선언한다면, 이 변수는, 에어리어라는 변수는 중괄호가 끝나는 요 시점에서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영역을 지을 때 이런 거를 블록 스코프라고 하는 거고요. 자, 프로시저 스코프라고 이제 우리가 발음하는 거는 특정한 함수, 특정한 메서드 안에서만 살아있는 변수. 그래서 스트링 형식의 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레드 플러스라고 제 닉네임을 넣어놨다. 그러면 이 name이란 변수는 show name이라는 이름의 함수 내에서, 메서드 내에서만 살아있고요. 요 중괄호로 끝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듈 스코프라고 해가지고, 모듈 스코프 같은 경우는 특정한 클래스 또는 특정 영역에서 set string이라고 이제 여기 안에서 특정한 함수 내에서 이제 그 위에서 선언된, 예를 들면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레벨이잖아요. set string이라는 이름의 함수하고 요 변수하고 같은 레벨이다라면, 같은 레벨이면 같은 레벨에서, 같은 모듈 내에서의 스코프, 같은 파일 내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우리는 모듈 스코프라고 한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 우리가 아직 메서드라든가 함수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이런 단어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블록 스코프, 프로시저 스코프, 모듈 스코프에 있다. 해당 영역에서만 살아있는 변수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자바라든가 C# 같은 경우는 네임스페이스라든가 패키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필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자, 어쨌든 네임스페이스 또는 패키지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변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변수의 영역 같은 경우 스코프는 해당 영역을, 변수를 어디에서 선언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변수의 소멸 시점을 결정시켜 준다라는 거야. 가장 알기 쉬운 거는 해당 변수가 선언된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서, 중괄호가 시작했을 때서부터 해당 변수가 선언됐으면 중괄호 끝나는 시점에서 해당 변수는 기본값으로 소멸이 되더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마지막으로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는 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정수형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인티저 타입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정수형 중에서 좀 큰 데이터 타입인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정수형 타입에다가 제가 4라는 값을 넣어놓고, 그 4라는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어디에다가, 롱이라는 타입에다가 대입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형식 변환 같은 경우는 큰 데이터 형식의 큰 공간에, 큰 방에다가 인티저 타입보다는 롱 타입이 더 큽니다. 롱 타입이라는 공간에다가 인티저 타입은 넣으면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묵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형 변환이라고 해서 implicit conversion이라고 해서요. 묵시적으로 이제 변환이 돼요. 얘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티저 타입 A라는 변수에다 4라는 값을 넣어놓고 롱 타입의 B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면 B에다가 A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인트에서 롱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이 변환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명시적인 형 변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explicit conversion이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형식을 변환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캐스트 연산자라고 해서 이제 타입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하여 변환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수
베리어블 네임 두 번째 있는 거를 베리어블 네임 첫 번째에 넣고 싶다. 대입을 시켜주고 싶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뒤에 있는 거가 반드시 앞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럴 때는 자, 소괄호 열고 닫고 안에 캐스트 데이트 타입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C 언어, C++, C# 자바 요런 요 소괄호 열고 닫고 안에 특정한 변수 앞에 소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면 해당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라 라는 의미예요. 추가적으로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convert.toInt32와 같은 어떤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해서 뭐를 사용해 줄 수 있다. 자,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 이제 그 변경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정수형 타입 A라는 변수 선언을 해놓고 롱 타입의 B라는 변수 선언했는데 정수형 타입의 만약에 변수에다가 만약에 100을 넣어놨어요. 이제 100이란 값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롱 타입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100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롱 타입 같은 굉장히 큰 수인데 100은 인트 타입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A에다가 B를 넣을 수 있느냐. 기본값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기본값에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A가 더 작은 거니까. 하지만 B에 있는 값이 롱 타입이지만 100이라는 값이 정수형 데이터에 넣을 수 있다면 있지만 100 값은 인트형 변수인 A에 넣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소괄호 열고 닫고 캐스팅해라. 소괄호 열고 닫고 얘네다가 인트 타입으로 캐스팅, 컨버트 시켜서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A를 출력해보면 A는 뭐가 출력이 된다. 나중에 A는 100이 출력이 되더라. 예를 들면 A를 처음에 10으로 만들었고 B를 100 넣어놓고 A는 이제 B를 정수형으로 변환시켜서 A에 넣어라. 그럼 A를 출력해보면 나중에 원래는 10이었었는데 100이란 값으로 덮어쓰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소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 형식을 넣어주는 방법,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데이터 형식 변환, 영어로 캐스팅 또는 컨버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이러한 방법은 C 언어,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 C 언어 계열의 모든 언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우리가 데이터 형식과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시키고 변수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 위주로 설명한 거는 다음 시간부터 코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